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3천조 원이 만기 2027년까지인데요. 그래서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지만 요즘 조금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장기적인 고금리였을 때 무너지는 곳이 많죠. 그것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들의 손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경상수지 또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미국 정부가 화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주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기들이 소비 대비해서 이렇게 소득 대비해서 소비를 많이 하거나 해외로부터 그만큼 많은 것을 자국에서 생산을 못하고 이렇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온라인의 확대로 인해서 다 물건 갖다 주니까 굳이 거기에 오피스가 많이 필요가 없고 재택근무도 그렇고 재택근무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출 연체율이 아직 해결됐다. 이거는 또 아직 고금리 상태로 완전히 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국가통화로 전환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약간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완전히 이것을 해결했다고 공실률 상승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업용 부동산 해가지고 이렇게 파생상품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파생상품 어떤 것이 부실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파생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산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골고루 잘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파생상품이 괜찮지만 파생상품이 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섞어놔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가치 하락으로 이루어져서 파생상품을 미국 자체에서도 앞으로 규제를 좀 강하게 해서 대폭적으로 10년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4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2025년 7월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상용에서 공실률이 계속 상승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회복을 조금 하는 것으로 여기서 2027년까지 대출이 3천조 원 만기니까 채무 불이행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10월 8일 글로벌 신용평가서 무디스에 따라서 6월 말 기준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20.1% 달한다라고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입니다. 불과 지금 9개월 정도 남짓인데 이 사이에 해결됐지 못하겠죠. 미국 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내에서 많이 생산을 했다면 무역 적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다는 것은 해외로 인해서 국내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위축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무너지는 데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무너지가 많으니까 또 해서 또 악순환이 되고 수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이 이제 그쪽이 싸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한자본도 여한자본에 싸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를 보고 그 나라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거나 중고 의류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게 형편이 저 같은 경우도 중고에 전혀 안 입어요. 신발도 그렇고. 근데 뭐 이렇게 옥션 같은 데 가면 싼 게 뭐 몇만 가지가 있는데 뭐로 골라서 살 수 있는데 중고로 봐봐요. 눈탱이 치면 이게 혹시라도 이게 비싸게 사지. 그래서 저는 그냥 옥션에서 새 거 사요. 그래서 지금 2025년 2월 16일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 이것도 이렇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1.5조 달러 대출이 내년 만기라는데 내년이니까 2025년도 이렇게 하반기에 가서 만기인가요? 이런 만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기를 연장해 주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은행들의 유동률을 좀 볼까요? 저도 구글 자료를 보고 있어서 자료가 제한적입니다.
미국 연방은행의 긴급 사태 유동성을 대량 방출. 그러니까 긴급 사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소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됐다면 국내 생산 활동이 활발하면 다른 분은 사무실을 차지하게 될 사무실 들어가 임대를 해서 활발하게 할 텐데 해외로부터 수입을 했다면 국내 사람이 그만큼 많은 타격을 더 받게 되죠. 싸니까 사람들이 싼 상품을 중고 의류까지도 확대하든가 싼 상품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싸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 단가를 못 맞추니까 국내에서는 자꾸 파산하는 데가 그렇죠. 늘어난다는 거죠. 해외로부터 많이 수입을 할수록 국내는 파산하는 데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간단한 지표로도 우리는 그 나라의 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무슨 이렇게 발표를 좋다고 해도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미국 내에서 상황을 잘 표현해 주겠다 하겠습니다. 중고 의류 성장, 경상수지 무역 수입 적자. 이게 미국이 좀 아직까지도 상업용 부동산 완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구나. 경제가 안 좋구나. 라는 그런 국가 통화로 전환해버리면 한 방에 해결될 텐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연방은행이 긴급사태 유동성을 배량 방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크죠. 이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파생 상품을 10년 계획안에 완전히 대폭적으로 줄여서 미국의 채권을 사는 대한 불확실을 완전히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생 상품이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개 묶어놨다 상품을 그럼 한 가지만 부실화돼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개를 갖다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는 거죠. 특히 외국 사람이라면 또 그렇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을 미국의 사활 차원에서 10년 계획을 따라 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은행이 사정이 좋다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긴급 사태 때 양적 완화 이렇게 돈을 갖다 대거 풀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거나 부실화되고 있거나 작년만 해도 미국 은행들이 어떤 미국 국채나 미국 어떤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또는 파생 상품 가지고는 많은 손실이 났고요. 전 세계 은행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미국 사정이 이렇게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정이 좋으면은 무역 적자가 늘어날 리가 없죠. 네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중고 의류 다듯이 싼 상품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싸게 제품을 공급을 그것도 빠른 물류를 통해서 빠르게 공급을 해버리니까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의 5분의 1이거나 10분의 1 가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가 없겠죠. 고객님이 100명 중에 50명이 등을 돌렸다 그러면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앞으로 공장 자동화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화 관련 어떤 산업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제가 있으면 전 세계 또한 유동성을 대거 확대를 못하게 되고요. 돈을 많이 빌려주지 못하고 전 세계의 긴급 축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장이 불안정하면 유동성을 이렇게 만약에 돈을 많은 돈 내가 빌려주겠다 그러면 그 기업에 우리 장사 잘 되고 있는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데요. 꼭 필요해 이렇게 이러면 고마워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죠. 장사가 잘 되지만 돈이 계속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지만 너한테만 혜택을 주고 투자라고 유도하신 분,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